예,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매달 작성하는 경제 캘린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매달 발표되는 어떤 경제 지표의 일정과 더불어서 그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뭔가라는 부분을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 녹화를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캘린더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간략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매달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을 전 세계적으로 조금 주요한 것들을 모아서 지금 적어 놨고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또 매달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를 모두 다 볼 수는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시장에 좀 중요한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들이 뭐 매주 한두 개씩은 있고 그러한 것들을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좀 캘린더를 보는 방법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단 그 검정색으로 표시된 그 지표 자체는 미국 지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국내 경제 지표를 의미하고요. 빨간색은 중국 경제 지표를 의미하는 부분들입니다. 또 중간중간에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따로 이제 굵은 글씨로 그것을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저희가 이 매달 발표되는 지표를 갖고 모든 거를 다 이해하라고 좀 말씀드리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뭐 3월달, 4월달 어떠한 것들을 좀 봐야 되는지라는 부분 자체를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월 달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그 주가 있는데 어저께 이미 뭐 지금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것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주었던 부분들이 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ISM 제조업 지수 자체를 상당 부분 강조드리는 것 자체는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이 서베이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달 전달에 비해서 경기가 어땠니, 뭐 수주가 어땠니, 고용이 어땠니 이러한 부분을 집계해서 사실은 미국에서 발표하는 지표고요. 뭐 우리나라의 BSI와 사실은 좀 거의 유사한 또 중국의 PMI 지수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과 사실은 뭐 개념상으로는 좀 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그 성장률 이러한 추이와 상당한 어떤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달 첫 영업일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에 상당히 좀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들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우려도 있었습니다. 2월 달에 미국의 그 코로나도 상당히 이제 확산이 됐었고 또 각종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뭐 예상외로 시장 예상치라든지 전달을 다 상회하는 좀 양호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견실하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오늘이죠. 오늘 2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최근 뭐 유가가 장중에 이제 100달러를 훨씬 넘어가는 이러한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오펙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릴지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게 이번 달에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저희가 매달 주목해야 되는 게 매주 그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 지표는 아무래도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미 연준의 정책 목표는 안정적인 성장도 있지만 결국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게 가장 큰 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달 발표되는 이제 고용 지표라는 부분 자체가 미국의 통화 정책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첫 번째 주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긴 하지만 미국과 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는 ISM 제조업 지수와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 지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로 넘어가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가장 그 화두가 되는 게 사실은 물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지표가 9일 날 중국에서 일단은 좀 발표가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전 세계 물가에도 사실은 중요한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최근에 중국 생산자 물가가 조금 둔화되는 국면인데
과연 2월달 그 생산자 물가도 둔화가 될지라는 부분 자체가 물가 리스크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지표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또 10일 날 보시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뭐 아무래도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최근에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도 사실은 자아내고 나는 이 물가 지표 자체가 과연 정점을 보이는지 아니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지라는 부분 자체가 뭐 아무래도 좀 증시라든지 경기 뭐 이러한 쪽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주 차로 넘어가시게 되게 보면 이에서 가장 주목할 경제 지표는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된 지표, 그 15일 날 발표된 지표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1, 2월 달 중국의 그 경제 지표가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2월 달 지표를 1월 달이죠. 1월 달 지표를 발표 안 하고 1, 2월 지표를 모두 이제 3월에 발표하는 아주 좀 독특한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일 날 발표되는 1, 2월 달 중국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부분 자체가 중국 경기 또 중국의 향후의 어떤 경기 흐름을 좀 판단하는 어떤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15일 날 발표되는 중국 지표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있어서는 그 주목하실 게 그 24일 날 있을 그 마켓 제조업 PMI 앞서 말씀드린 ISM 제조업 지수와 이제 유사한 그 지표인데 이거는 이제 그 마켓이라는 어떤 회사에서 이제 발표하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PMI 이러한 것들을 다 발표를 합니다. 특히 이날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또 뭐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주요 또 영국 이러한 그 주요국의 그 마켓 제조업 그 PM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거. 특히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했고 또 유럽 자체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3월 달 이 그 마켓 제조 PM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특히 이제 유럽 경기를 판단하는데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로 넘어가서는 이제 주로 이제 국내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 뭐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또 30일 날 보시게 되면 국내 BSI 지수, 그러니까 또 산업활동 동향. 뭐 이 산업활동 동향에는 국내 각종 지표, 뭐 광공업 생산이라든지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뭐 각종 소비 경기, 뭐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국내 어떤 경기 흐름을 뭐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 날은 중국에서 발표되는 이제 통계국 제조 PMI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매주 사실은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지표들이 있고요. 뭐 이러한 말씀드린 지표들 자체가 아무래도 뭐 경기라든지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좀 미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은 모든 투자자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3월 달에 꼭 반드시 봐야 될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조금 체크 포인트 차원에서 좀 요약을 해봤고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일단은 저희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화면상에 뭐 네 가지로 이렇게 딱 뭐 날짜까지도 이제 저희가 적어서 보여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드리면 가장 먼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이 오펙 플러스 회의입니다. 최근 뭐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유가이기 때문에 결국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가장 뭐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 2일 날 저녁에 개최되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유가 안정을 위해서 과연 증산이 이루어질지, 물론 이 오펙 플러스라는 부분, 그러니까 오펙에 왜 플러스가 붙였냐라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오펙에다가 러시아가 사실 들어왔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라는 부분으로 좀 저희가 요새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연 증산 결정이 이루어질지는 다소 조금 미지수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 뜻밖의 만약 증산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유가 안정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뭐 여기에는 표시는 안 됐지만 지금 이란과 서방 간의 그 핵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협상 자체가 다행히 좀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란이 이제 국제 원유 시장에 복귀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유가 안정, 특히 이제 천연가스
가격 안정에는 상당히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3월 달에는 유가 흐름을 조금 주목하자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벤트로는 그 5일 날 발표되는 중국 전인대 그 회의 결과입니다. 뭐 이 중국 전인대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양회라고 해서 정협, 그러니까 정치 협상 회의와 더불어서 중국이 매년 개최하는 아주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데요. 5일날 발표되는 이제 전인대에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 중국의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과연 중국이 경기 방어를 위해서 어떠한 부양책을 발표할 건지 특히 이제 뭐 이 자리에서 뭐 통화 완화책 같은 거는 발표가 되지는 않지만 재정 정책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양책이 발표된지 여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올해 중국 정부가 어떠한 부분에 과연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5일날 중국 전인대도 중요한 이벤트다 하나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중요한 게 이제 국내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사실 정책 차별화 자체가 양 후보, 특히 유력 양 후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전의 어떤 선거와는 좀 다르게 뭐 국내 선거 자체가 국내 경제라든지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 더구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자체 때문에 국내 선거 결과 자체가 상당 부분 좀 묻힐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새로운 신정부가 탄생한다라는 그런 새로운 어떠한 정책 기조 자체가 앞으로 이제 추진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증시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후보가 좀 당선이 될지라는 부분 자체는 뭐 아무래도 그래도 증시에는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 자체는 지금 유력 양 후보 자체 모두 이번에는 이제 당선 이후 재정 지출 확대를 뭐 공통적으로 좀 공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다소는 이러한 재정 수지와 관련된 우려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은 좀 리스크 차원에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월 달에 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더불어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3월 FOMC 회의 결과일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라는 거는 미 연준이 시중의 유동성과 관련된 것들 또 이제 금리 부분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 6주마다 개최되는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회의입니다. 이번 3월 FOMC에서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25bp 정도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그동안 그 50bp 이상, 소위 이제 시장에서 빅스텝이라고 얘기를 해온 그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저희가 안도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양쪽 축소 그에 대한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또 회의가 끝난 이후에 파월 의장 자체가 과연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발언을 하는지 특히 뭐 경기라든지 물가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시장에 좀 던져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리 인상 그 자체보다도 그 후에 그 발표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뭐 지금 2일날, 3일날 파월 의장이 지금 의회 연설을 사실은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FOMC 회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주목해야 될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3월 한 달은 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모든 이슈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의 이벤트는 뭐 국내 주식시장 또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시면서 조금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게 아무래도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매달 뭐 간략하지만 이러한 그 주요 경제 지표, 특히 주목해야 할 경제 지표와 또 매달 주요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좀 저희가 갖고자 하고요. 다음 달에는 좀 더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저희 그 유튜브라든지 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